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고퍼콘에서 AWS인 고 위드 카프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고퍼콘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고퍼콘이어서 이렇게 참석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 다들 재미있게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빈이고 현재는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에서 백엔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팀 내에 있는 다른 백엔드 개발자분들께서 더 편하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개발에 필요한 공용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거나 혹은 배포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그러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내 임직원분들을 위한 복지들을 제공하는 복지 플랫폼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서는 주로 고와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고 고를 정말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 아키텍처에서 저희 팀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었는지 소개해드리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어떠한 점들을 고쳐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가 적용된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떠한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겪었던 문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슬랙 웹훅 요청을 받는 파이썬 메인 서비스가 존재했는데 이 파이썬 메인 서비스는 슬랙 웹훅 요청을 받다가 슬랙 웹훅 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에 API 서비스 요청들도 밀리면서 장애가 발생하고 이러한 장애가 슬랙 웹훅 요청뿐만 아니라 일반 API 서버, API 서비스에도 장애가 전파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당시에는 임시 조치하면서 해결했었지만 두 번, 세 번 일어나면서 이러한 장애들을 안전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해결한 방법을 오늘 세션에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존 아키텍처입니다. 저희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메인 서비스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이 파이썬 서비스에서는 슬랙 웹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러한 슬랙 웹훅 요청을 이용해서 슬랙 봇을 개발했는데 슬랙 봇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 개개인 분들의 출근이나 퇴근, 휴가를 관리하는 기능들이 슬랙 봇으로 제공이 되고 또 개인별로 지급되는 법인카드 또 복지로 제공되는 헤어살롱에 대한 예약을 관리하고 리뷰를 남기는 기능들이 슬랙 봇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또 임직원분들의 사스 계정을 사용하는 이러한 계정 권한을 관리하거나 법무 검토하거나 계약 관리, 예산 관리하는 다양한 기능들에서도 슬랙 봇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슬랙 채널의 정보, 첨부 파일의 정보 혹은 유저 그룹이 생성되고 수정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슬랙 웹훅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받아서 DB에 동기화하고 이렇게 DB에 동기화한 값들을 바탕으로 슬랙 오토메이션 등을 이용한 자동화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슬랙 웹훅을 통해 받고 있는 요청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분당 2만 건에 달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림으로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러한 구조인데요. 가장 먼저 외부에서 슬랙 웹훅 요청을 받고 AWS 클라우드 내에 있는 ALB가 이러한 요청을 받고 K8s에 달려있는 ELB의 요청을 넘기고 K8s 내에서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파이썬 서버가 이러한 HTTP 웹훅 요청을 바로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은 앞에서도 소개드렸던 것처럼 슬랙 웹훅 요청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에 서비스가 요청을 처리하다가 요청이 밀리면서 장애가 발생하고 또 요청을 어찌어찌 처리하더라도 요청량이 늘어나면서 DB에 부하를 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러한 장애의 영향이 이 API 서버가 모놀리식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슬랙 외의 다른 기능들에도 전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기존에는 서비스 스펙, 예를 들어 CPU나 메모리 혹은 레플리카를 임시로 늘리거나 DB 스펙을 임시로 조정해서 해결하곤 했었지만 비용상의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로 이러한 스펙들을 항상 올려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개선점을 뽑아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버리스의 도입입니다. 이 슬랙 웹훅 요청을 받는 가장 앞단은 이 슬랙 웹훅으로부터 받는 이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어떻게든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약간의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했는데 이 슬랙 웹훅의 경우에는 이 웹훅의 종류에 따라서 페이로드가 제이슨인 경우도 있었고 또 폼 URL 인코디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단의 서버에서는 이벤트를 처리할 때 일관된 형식으로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데이터 전처리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큐입니다. 이렇게 앞단에서 슬랙 웹훅 요청을 안정적으로 받더라도 이러한 요청을 계속 받는 그대로 족족 모두 처리하면 DB 부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벤트를 여러 개의 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재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슬랙 이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들을 모아서 재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들을 반영한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는 크게 이러한 세 가지 컴포넌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AWS의 서비스들이고 첫 번째는 아마존의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입니다.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패스 기반의 라우팅을 통해서 슬랙 웹훅 요청을 가장 먼저 앞단에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는 람다로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고 람다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의 페이로드에 대한 최소한의 전처리를 진행하고 MSK로 이벤트를 전달하게 됩니다. 뒷단에 있는 서버들에서는 이제 MSK를 바라보면서 이벤트를 컨슈밍하여 처리하게 되는 구조죠. MSK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가볍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MSK는 아마존에서 매니지드로 관리해주는 카프카 클러스터입니다. 저희는 이미 기존에 전사적으로 팀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통 메시지 큐가 카프카 클러스터로 존재하였고 또 실시간으로 대규모로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용이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또 클러스터 구조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 카프카의 경우에는 다른 메시지 큐와는 다르게 하나의 이벤트를 여러 컨슈머 그룹에서 여러 차례 처리할 수 있고 또 이미 처리한 이벤트가 바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 클러스터에 계속 남아있는 다른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카프카 클러스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 아마존의 MSK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클러스터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다시 그림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에서와 동일하게 슬랙 웹훅 요청을 외부에서 받고 이 AWS 클라우드 내에서는 API 게이트웨이가 먼저 요청을 받고 고로 작성된 람다가 이러한 이벤트를 받아서 MSK로 이벤트를 프로듀스하고 그리고 EKS 내에 있는 파이썬 컨슈머가 MSK로부터 이벤트를 컨슈밍해서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선택하고 개발하면서 어떠한 기술 스택들을 사용하고 어떠한 경험들을 얻었는지 하나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의 SAM CLI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는데요. 이 SAM의 뜻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의 약자입니다. 이 AWS SAM CLI는 AWS에서 직접 개발하고 제공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람다 같은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쉽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저도 팀 내에서 람다를 개발할 때 이러한 SAM CLI를 사용해서 로컬에서 개발했었는데 이 SAM CLI를 사용하면서 가장 편했던 점은 코드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 보시면 고의 어떠한 핸들러 함수를 사용하고 고의 CPU 아키텍처는 어떤 것이고 또 가장 아래에는 환경 변수를 주입할 수도 있는 되게 간편한 구성을 통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SAM 로컬 인보크 커맨드를 통해서 이 로컬 디렉토리에 있는 이벤트 JSON 파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SAM CLI를 통해서 이벤트를 트리거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배포의 편의성인데요.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고를 선택하면서 겪었던 좋았던 점입니다. 고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빌드할 때 이 빌드된 아웃풋이 하나의 바이너리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이썬이나 노드와 같은 다른 언어들을 사용했을 때에는 파이썬의 경우에는 가상환경 안에 패키지를 설치하고 노드의 경우에는 npm을 통해서 노드 모듈즈 디렉토리 안에 의존성들이 설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람다의 서비스를 배포할 때 경로를 함께 업로드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 경우에는 빌드된 아웃풋이 하나의 바이너리 파일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도커 안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고 빌드를 하고 이 빌드된 아웃풋만 컨테이너에서 현재 워킹 디렉토리로 복사해서 그 AWS CLI로 바로 람다로 배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빌드하고 배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를 선택하면서 선택했던 여러 라이브러리와 그 개발 경험들인데요. 람다에서는 MSK로 이벤트를 전달할 때 카프카 프로듀서를 사용하게 되고 이 카프카 프로듀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IBM의 사라마라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제가 이 당시에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쇼피파이의 사라마 라이브러리였는데 쇼피파이에서 그 메인테인하는 오거니제이션을 IBM으로 최근에 넘기면서 최근에는 IBM에서 메인테인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카프카 라이브러리는 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는 컴플런 카프카 고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런 카프카 고도 선택하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면 C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는 퓨어 고로 작성된 사라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컴플런 카프카 고 같은 경우에는 C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컴플런 카프카의 C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카프카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C로 작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고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C고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약간의 성능상의 병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크로스 플랫폼 빌드 혹은 배포하는 과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능의 병목도 없고 개발하고 배포하기도 편리한 퓨어 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람다 핸들러 구현을 위해서는 AWS의 AWS 람다고라는 패키지를 선택해서 사용했는데 이 AWS 람다고는 이 람다고를 이용해서 람다를 개발할 때 외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소스들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면 API 게이트웨이 혹은 스케줄드 혹은 이벤트 브릿지 같은 다양한 이벤트 소스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잘 추상화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쉽게 람다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었고 아마 현업에서도 람다를 사용해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AWS 람다고를 기존에도 사용하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두 줄은 이제 고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인데요. 고의 특성상 사용하기도 편했고 또 문법 자체가 되게 간단하다 보니까 생각한 그대로 작성하면 잘 동작하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이 고에서 그나마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은 채널을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도 크게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VS 코드와 빔을 사용해서 개발했는데 이 두 IDE 모두 타입과 자동 완성 지원이 매우 잘 되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고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선택한 과정에서 또 변경이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랙 같은 경우에는 슬랙 봇을 콘솔에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발자와 미리 시크릿 키를 하나 공유하게 됩니다. 이 시크릿 키는 이 개발자가 슬랙에게 등록하는 이 웹북 엔드포인트가 안전하게 구현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슬랙 웹북 이벤트 페이로드의 헤더를 통해서 그
슬랙 웹훅 이벤트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슬랙 웹훅은 이제 슬랙에서 이 개발자가 등록한 웹훅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보낼 때 이 페이로드와 함께 이 페이로드를 개발자와 미리 공유한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해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시된 아웃풋을 그 헤더에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이러한 헤더를 이용해서 개발자는 이 슬랙 헤더와 그리고 슬랙이 실제로 넘긴 이벤트 페이로드를 이 해시를 통해서 다시 검증해서 실제로 지금 이 웹훅 엔드포인트를 통해 받은 요청이 슬랙 웹훅이 실제로 준 것인지 혹은 외부의 어느 공격자가 임의로 변조해서 보낸 것인지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이 슬랙에서는 이 웹훅 엔드포인트를 등록할 때 이 URL 베리피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이 슬랙 웹훅 엔드포인트 개발자가 등록하려는 엔드포인트가 이 해시키를 이용해서 잘 검증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URL 베리피케이션 과정인데요. 이 람다로 웹훅 엔드포인트를 모두 이전하면서 람다 웹훅 엔드포인트에 이러한 검증하는 로직을 해시 기반으로 검증하는 로직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드에서는 이 여백이 많이 남지 않아서 코드에서는 생략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를 사용하면서 이 웹훅 이벤트의 페이로드가 제이슨인 경우도 있고 폼 URL 인코디드인 경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페이로드가 베이스 64 형태로 인코딩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64 인코딩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디코드하고 또 폼 URL 인코디드인지 제이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동일한 키밸류의 형태로 풀어서 MSK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혹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신다면 추후에 공유되는 유튜브 영상이나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첫 번째로 짚어볼 점은 바로 작은 용량인데요. 고를 이용해서 람다 서비스를 개발하고 빌드하고 배포할 때 현재 최종 용량은 약 6.8MB 정도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이 코드의 총 크기가 50MB를 초과하면 이때부터는 S3에 별도로 업로드하고 람다의 이 S3 패스를 통해서 람다 배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포하기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빌드된 최종 용량이 비교적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이 편리했습니다. 또 하나는 실행 시간인데요. 이 부분은 개선이 되긴 했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현재 람다의 평균 실행 시간은 500ms, 또 최대 3000ms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매 요청마다 카프카로 이벤트를 전달하고 플러시하는 그 구조상, 그 성능상의 한계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출량인데요. 현재는 모든 봇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봇을 이전한 상태이고 현재는 분당 3,000건, 시간당 많으면 20만 건의 이벤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벽과 주말에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새벽과 주말에는 요청량이 줄어들고 또 아침에는 요청량이 줄어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러한 최대 요청량을 기준으로 서버와 DB 스펙을 올려놓았던 반면에 람다를 사용하면서 서버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을 살펴보면은 API 게이트웨이 비용이 170불, 람다 비용이 약 30불 정도로 월에 200불 정도의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이 비용도 이제 대부분은 람다의 실행 시간 때문일 것 같아서 람다 실행 시간을 조금 더 줄이면 더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람다의 실행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런 고민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 람다에서 ARM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그래비톤 2를 사용해서 이 람다의 처리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람다의 그 시간당 비용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카프카 플러시를 하는 성능상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카프카의 REST 프록시를 사용하거나 혹은 람다가 외부로부터 시그인트, 시그텀, 시그킬 같은 이런 시그널을 받았을 때 카프카를 한 번만 플러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도입할 때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프카 REST 프록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카프카 REST 프록시가 배포되어 있는 이 배포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일 장애가 될 수 있고 모든 슬랙 이벤트를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모든 슬랙 봇이 동작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람다가 시그텀이나 시그킬 이러한 시그널을 받았을 때 카프카 플러시를 하게 되면 AWS의 람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함수가 한번 실행되는 그 과정에서 모든 라이프 사이클이 동작하는 것을 가정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함수가 여러 번 실행되는 것을 가정하고 시그텀 시그널을 받았을 때 무언가 핸들링하는 과정을 넣는 것은 이 AWS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구현 방식이라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QR코드에 있는 폼을 통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점은 슬랙 웹풍 요청에게 응답을 바로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람다에서 MSK로 이벤트를 전달만 하고 슬랙에게는 리스폰스로 200을 바로 내려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슬랙에게 바로 응답을 즉시 내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랙에서 드랍다운 메뉴를 그릴 때 드랍다운에 있는 메뉴 목록들을 서버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슬랙 웹풍 요청에게 바로 응답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람다와 MSK를 사용한 아키텍처에서는 대응할 수 없어서 이러한 점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파이썬 서비스, 메인 서비스가 슬랙 웹풍 요청과 이벤트 API 서비스 요청을 모두 받고 있는 구조였는데 여러 장애들을 겪으면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람다와 MSK를 이용해서 모든 요청을 가장 앞단에서 안정적으로 받고 MSK라는 큐를 통해서 이벤트를 다시 안정적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람다를 구현할 때 고를 선택하면서 좋은 개발 경험과 성능 향상, 비용 감소도 같이 겪으면서 굉장히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사내에서 슬랙봇을 개발하거나 혹은 서버리스로 람다를 개발할 때 고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를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혹시 궁금한 점이나 피드백이 있으면 QR코드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